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업토버의 마지막 주에 인사드립니다. 코인마켓워치 이준호입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주말 사이 회복세로 전환되며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일찍부터 생방송 채팅에 참여 중인 웰커미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코인도 남겨주시고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보면서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키보 토탈 차트입니다. 토탈 라인 차트. 시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현재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이 상승하다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따라서 상승하다가 살짝 꺾이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많이 좀 올라서 그런지 조정세가 나오려는 모습을 이 키보 토탈 라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9.04%로 금요일보다는 금요일이 59.22%였는데 비중이 조금 더 낮아진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네, 알트코인의 비중이 조금 더 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4.69%로 지난 금요일은 4.88%였는데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보다 리스크 자산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8.43%입니다. 금요일보다 조금 오른 수치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데 높은 확률로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 단기적 관점의 점수를 나타내는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3.01%로 금요일 방송할 때만 해도 마이너스 1.61%였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횡보세를 아직은 보여줄 거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투자 시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자세한 이슈를 살피는 코인 딥다이브 시작해 볼 텐데요. 이제 비트코인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비트코인 회복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주말 너무 기분 좋게 보내가지고 목이 약간 쉬었는데 이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좀 해결되려는 국면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원인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 왜 이렇게 갑자기 급반등을 해줬는지 그 요인부터 짚어드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CPI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소식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미 CPI 상관없이 높이 나오더라도 기준금리 인하하겠다 이 정도 스탠스의 발언까지 해놨기 때문에 CPI가 중요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았었던 그런 지표였고 여기서 우리 시장을 움직여줬던 건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이 주말 사이에 5차 관세 협상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그 분위기와 기조가 가장 중요했던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30일이면 우리나라에서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들이 만났을 때 논의할 수 있을 법한 틀을 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쪽에서도 양국이 몇 가지 핵심 이슈를 놓고 일단은 예비적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수출 통제 완화라던가 상호관세 보류 연장 그리고 계속해서 그 둘 사이를 괴롭혀왔던 여러 가지 히토류라던가 혹은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접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양국 같은 경우는 145% 대 125%의 상호관세를 서로 유예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만약 이번 회담에서 추가적으로 연장에 대한 합의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위험 자산, 특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미국 5대 빅테크 실적이 모두 이번 주에 몰려있다라는 팩트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테슬라 실적 먼저 확인을 했고 네. 엔비디아는 늘 마지막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이 M7 종목 중에서 5가지의 종목이 모두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5가지 기업의 시가총액만 합치더라도 S&P 500의 전체 시총 25%를 차지하는 만큼 전체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지금까지 나왔었던 실적 발표들 85%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지금까지 발표해 줬거든요.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번 한 주간 미중 무역 협상도 잘 마무리가 되고 빅테크들의 호실적과 함께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에 들어가고 위험 자산의 전반적인 우호적인 스탠스가 결국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의 실적까지도 여러분들 이번 주는 꼭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이번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FOMC 있죠. 그쵸. 에이펙 있죠. 그리고 빅테크 실적 있죠. 진짜 다 잘라줘서 네. 로켓처럼 그냥 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이제 확정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에 이미 선반영돼 있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양적 긴축을 놓고 어떤 좀 입장을 스탠스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발언을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쵸.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주말 사이에 급반등에 좀 성공을 해주면서 네. 다시 11만 달러 위에까지 확 올라와 줬습니다. 11만 4천 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주간 단위로도 3.5%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쪽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많은 트레이더들이 롱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바이비트 안에서의 롱 포지션이 급등하면서 바이앤셀 레이시오가 11.6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강한 롱 포지션이 유입이 되면서 단기 강세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초록 색깔의 긴 그래프를 보시면 이만큼 롱에 대한 포지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시장에 아주 팽배하게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지켜볼 재료가 많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네.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세일러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에 대한 예고글을 또 한 차례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세일러문님. 네, 세일러문님께서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줬는데요. 네. 일요일에 보통 우리가 매수하겠다라는 글을 남기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현지 시간으로 매수를 해주는데 네.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에 대한 글을 함께 남겨줬습니다. 이제 21일 후 정도면 전체 비트코인의 95%가 채굴이 완료가 되고 네. 전 세계에는 2,100만 개 비트코인의 5%만 채굴 미완료 상태로 남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오는 2035년까지 나머지 분량의 4%까지도 채굴이 완료가 됩니다. 네. 한마디로 2035년까지 2,100만 개 전체 이 유통량 중에 99% 채굴이 완료되는 거고 나머지 1%는 반감기를 겪기 때문에 채굴 속도가 더욱더 느려져서 네. 2140년까지 결국 최종적으로 채굴되는 물량이 남아있게 돼요. 나머지 1%는 2035년에서 2140년까지 이제 쭉 나눠서 채굴을 하게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희소성이 엄청난 가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희귀성이 높은 자산인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결코 늦은 때가 아니다. 이미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 넘어서 고점에 사는 거 아닌가요?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쵸. 비트코인은 2140년까지 채굴량이 정해져 있고 4년 주기로 계속해서 반감기를 겪으면서 희소성이 올라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이 늘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 적기다라는 글과 함께 다시 한번 디지털 골드러시, 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변동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감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또 키워가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비트코인의 변동성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변동성이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단에 있는 빨간 색깔 차트를 보시면 이게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9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30점 아래 위치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가격 자체가 올타임 하이 부근,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에서 10만 달러 부근에서 계속해서 가격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 정도로 에너지가 압축되고 있는 건 결국 추가 상승에 대한 아주 강력한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보다는 대규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10만 달러 위에서 힘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 비트코인 연말에 20만 달러 돌파까지 과연 가능할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격을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 기자, 네네네. 네, 비트코인의 현재 차트 흐름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제 비트코인 차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이제 뭐 지난주에 제가 계속 양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뭐 결국은 이제 양호한 대로 흐름대로 잘 흘러왔고요. 제 그리고 덕분에 버텼어요. 기자님 덕분에. 아 정말요? 안 그랬으면- 되게 뿌듯하네요. 도망쳐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잘 버텼습니다. 그래도. 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쭈 기자가 네. 이제 그 세일러문 또 언급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좀 오르락하니까 또 이제 또 톰리, 뭐 세일러문, 뭐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 뭐 네. 등등 이런 또 유명한 이제 그 인물들이 또 나와서 네. 또 이렇게 또 찬양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좀 네. 개인적으로 네. 좀 그분들이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찬양하면 떨어지나요? 오히려? 네, 이렇게 너무 또 이제 띄워주면 가던 것도 가야 할 것도 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나 저희 뇌피셜인데 네. 지금도 그 뭐 도널드 트럼프와 뭐 아드님 그 아들이나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이 네. 너무 또 이렇게 또 활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야지 우리가 더 많이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번 차트를 또 보기에 앞서서 네. 또 이제 한번 저번 주 방송과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우리 한번 복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방송 저번 주에 제가 이 환경에서 내놓은 이 무너지는 달러의 뭐 네. 이제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사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든 아니면 테드 도미넌스가 내려가든 어쨌든 달러가 값어치가 시장에서 좀 지배가 약화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우리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여기서 제가 오르더라도 하락 다이버전스 맞고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했었고 지금 정확히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에 일단 이번 주 뭐 아까 우리 쭈 기자가 또 언급한 것처럼 여러 이제 글로벌 이슈가 있지만 사실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는 다 정답이 여러분 답안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기 빨간색 선 여전히 유효하고 파란색 추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부근이 4.57에서 4.61 부근, 요 부근인데요.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주면 네. 앞서 이제 예고된 이번 주 글로벌 이슈들 이제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 말은즉슨 여기서 한 번쯤은 막힐 수 있다. 요 시나리오 여러분 잘 인지해 주시고 여기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시원하게 뚫어주면 그 밑에는 솔직히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 이게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 밑에는 솔직히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뚫어주면 지금 불장 여러분 지금도 불장인데 이 불장이 더 연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를 뚫는지 뚫지 못하고 다시 또 튕겨 나가는지가 이제 이번 주 무조건 잘 지켜봐야 되는 그 시나리오 1, 2가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오늘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 선이 왜 중요하냐면 네. 여기서부터 2023년 무려 2년 전부터 쭉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 선인데 여기를 뚫었잖아요. 이렇게 네. 뚫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윗꼬리 달고 온 요 부분이
인위적인 그 움직임을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 이미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확률로 지금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엘리어트 파동의 하락 혹은 조정 3파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오,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대부분 들고 있는 코인이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대대적으로 이제 불장을 마저 오르려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더 빨리 여기를 구간을 탈출하고 이탈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높은 확률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빠질 확률이 되게 크겠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장 매우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살펴봐야 되니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외한 알트코인 모두 합친 시가총액 차트도 주봉 차트인데 어머 여기를 지금 여러분 이 파란색을 네. 껑충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네요. 자, 와우. 박수 한번 치죠. 자, 근데 이제 관건은 지금 이게 주봉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봉이 네. 요 박스 위에서 마무리 되냐, 아니면 여기 다시 또 뚫고 그냥 나가리가 되느냐, 요건데 네. 여기만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여러분 다시 그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뭐 테더 도미넌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경제 지표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또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문제 없고 양호해 보입니다. 설령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폭은 크지 않아 보이겠습니다. 주봉도 그래서 잘 버티고 있다는 예, 거군요. 그래서 네. 그리고 뭐 앞서서 이제 우리 쭝캐가 이제 이제 브리핑하면서 좀 네. 조정이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졌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이 주봉적으로 제가 이 주봉 차트도 여러분 항상 잘 지켜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오르다가 이런 부분에서 딱 정확히 지금 단기적인 어떤 그 이제 저항을 막고 지금 이렇게 좀 잠시 주춤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여러분 주봉상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쭉 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또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또 눌림목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눌림목은 앞으로 이제 뭐 어디까지 왔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그 벌벌벌 떠셨던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은 나오기 힘들다. 왜? 제가 계속 여기 표시해드렸던 이 부분이 주봉상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까지 내려올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겠죠. 네.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단기적으로 좀 우리 이제 키보드 차트상에서 우리 비트코인 말 그대로 지금 앞서 보여드린 주말 동안 많은 이제 상승이 있었던 만큼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주춤하고 있고 또 다시 이 핑크빛 이 선에 이제 또 가까워지는 등 지금 뭐 물론 이런 움직임 여러분 이런 거에 또 여러분 또 벌벌벌 떠면 안 돼요. 떠면 안 되고 지금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알파 차트에서도 지금 이 알파 라인 이게 지금 기울기가 좀 평평하게 됐어요. 네. 이게 사실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더 좋은 건데 물론 단기적으로 기울기가 좀 평평하게 됐고 이 지금 차트가 뭐 당장 오늘 밤 혹은 내일 뭐 솔직히 내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밤 몇 시간 동안 여기 또 이 이 노랑선에 또 가까이 근접해지면서 또 단기적으로 이제 뭔가 좀 주춤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어디까지나 단기적이지 지금 흐름 자체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듯이 것과 같이 주봉상 이제 네.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뭐 하락폭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제가 또 바라보는 시나리오 여러분 시나리오 지금 차트가 잠깐만요. 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이제 일봉 차트상에서 어떻게 이제 시나리오가 흘러갈 것인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A, B, C 이 이제 하락 조정 패턴 마무리된 거예요. 여기서 C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중요한 가격은 여기 여러분 보이다시피 114277 여러분. 그러니까 금일 기준으로 한 1억 6,950만 원. 요 가격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이게 지금 일봉인데 여러분 시간봉으로 뭐 좀 주춤하더라도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설령 이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이제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 어디냐? 111865달러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 그러니까 요 두 가격대는 여러분 무조건 지켜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ABC 이 조정 패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이 두 가격대를 이탈해버리면 여러분 정말 이 또 차트가 너무 우리가 또 이상하게 또 흘러가요. 아, 진짜요? 어떻게 됐냐면 이 네. ABC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A, B, C 이렇게 너무 또 정말 변태스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파동이 올 수 있다. 네, 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그림 물론 이제 미연에 방자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가격대 잘 지키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즘 안 좋은 시나리오는 물론 가능성이 없지 않겠으나 그렇지만
확률이 또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높은 확률로 이런 두 가격대,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가격대 밑으로도 지금 이렇게 쉽사리 빠질 것 같지 않고 한 번 정도는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요 위에 상단에 이제 12만 7,700달러를 한 번 그래도 터치해주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혹은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 매우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까지 저희가 흐름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0.13%의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어제 4.38% 상승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이더리움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래들의 매집세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오. 모습들이 동양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샤프링크에서 최근에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인출한 건이 체크가 됐습니다. 인출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중앙화돼 있는 거래소에서 7,830만 달러 정도의 이더리움이 이체된 게 확인이 됐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런 기관들이 하락기에 지속적인 매집을 이어가 주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이런 이체 건수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행위로 좀 풀이를 하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톰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슈퍼사이클에 아예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더리움의 펀더먼털이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볼린저 밴드 볼 때 그 볼린저를 만드신 창시자죠. 존 네. 볼린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더리움 차트상 W자형의 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이 강세로 전환될 때 많이 보여지는 차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기관들의 매집세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이더리움의 펀더먼털과 함께 또 기술적인 반전 구조가 나타나면서 이번 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최 기자가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분들 자꾸 얘기를 하면 강세장도 약간 찬물을 끼얹는다.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뭐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네. 시장이 조용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뉴스가 생성이 돼야 생성이 돼야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이제 에릭 트럼프나 이런 분들이 발언할 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뇌피셜 같은 차트들은 있긴 합니다만 네.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화제성을 불러 일으킬수록 시장은 더욱더 살아난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을 넘어서 고래들까지도 최근에 매수 흐름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00개 정도의 고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쥐갑에서 최근에 일주일 사이 약 21만 개 넘게 이더리움을 매집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원화 기준으로는 1조 원이 넘는데 이들의 매집세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바로 지난 10일에 있었던 엄청난 하락장 때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던졌었던 네. 고래들이기 때문입니다. 오. 그 당시에는 136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매도했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은 약 21만 개 정도, 그래서 매도량의 6분의 1 정도를 지금 다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래들이, 팔았던 고래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좀 동향을 놓고 봤을 때 시장 안에서는 일단 신뢰 회복과 또 구조적인 재매집이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폴리마켓에서는 이더리움의 가격 강세 예측을 하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5,000달러, 그리고 일부 참가자들은 10,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형 투자자들이 상승장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키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함께 확인해봤었던 이 승률 100%의 고래,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롱 포지션도 오픈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지난주에는 숏 포지션을 오픈을 비트코인 해서 쪽으로, 네. 이거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네. 하긴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이제 롱 포지션을 오픈을 했는데요. 오. 이더리움 수량 한 4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네. 레버리지 5배로 해서 포지션 오픈이 됐습니다. 평균 단가가 3,929달러고 청산가가 2,700달러이기 때문에 물론 청산가까지 갈 일은 없죠,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 가지 좀 지표를 통해서 이더리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5,000달러를 저번에 우리가 추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하락에 나왔었는데 이번 상승 사이클 안에는 5,000달러 돌파까지 나와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이슈 살펴봤는데요. 최지훈 기자, 네네. 이더리움의 이 횡명보 시나리오 어떻게 좀 끝이 난 건가요? 네, 물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이제 네. 제가 지난 방송 때 그 하락세기형 횡명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성공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우리 아하. 명보 형님께서 드리블을 성공적으로 슛 해서 마무리는 했는데 네. 자,
아 이제 또 왜 또 그 볼린저 밴드 창시자 볼린저 형님께서도 나오시는지 왜요? 아 또 개인적으로는 또 네. 제 수많은 그 지난 몇 년간의 그 경험상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수면 위로 나오게 되면 네. 좀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뭐, 이런 것도 네. 여러분 또 이제 아무튼 뭐 그럼 제 불안함이 물론 제가 틀리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네. 그런 불안함이 뭐 맞을지 안 맞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얼마를 갈지 솔직히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 제가 뭐 또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차트부터 보여드릴 건데 제가 요 이더리움 차트에서도 똑같이 제가 여러분 뭐 똑같은 말해서 맨날 우리 최 기자 왜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데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쵸. 다시 한번 보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제가 여기서 이더리움 차트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 바로 가는 시나리오 있었는데 이거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ABC 제가 요 ABC 하락 패턴 조정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서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흐리게 하는데 요 하락세경 요 패턴을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탈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절단. 자, 여러분 그 이거 성경책이네요. 네, 우리 비트코인 엘리어트 성경책. 파던 그 책에 이 네. 절단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 여러분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 움직임 때문에 그래요. 요 움직임. 그래서 이 차트가 뭐 이 비트코인이랑 뭐상 상관있냐 그걸 떠나서 네. 이 차트 흐름상 이렇게 하락에서 하락 파동의 절단이 났을 때 그 후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참고로 보여드린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이 이더리움 차트도 보면 저 부근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여기는 저번에 말씀드린 제가 이제 그 주봉상 저점이라고 말씀드린 구간이고 여기서 이렇게 하락 파동의 절단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A, B, C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한 파동에 대해서 이게 하락 파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다시 되돌림을 마무리해서 되돌림이 저항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더 빠져야 되는데 이 더 빠지는 것이 이렇게 절단이 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절단을 말씀드린 거 강조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리고 절단이 나면서 이 주황색 박스를 잘 지금 지켜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하락 패턴을 좀 이탈한 모습인데 앞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여러분 정확히 4,199달러거든요. 네. 4,199달러에서 4,124달러 정도 돼요. 요 가격을 여러분 지금 오늘 가격인데 지금 또 이렇게 여기 또 정확히 저항받고 이렇게 좀 윗골이 달고 있는데 네. 여기 이 부분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잘 그래도 지켜주고 한번 뚫어주고 여기 안착하잖아요. 네. 여기 뚫어주고 안착만 하면 4,100 여기 4,240 정확히 제가 4,240 여기 위로 안착만 해주면 여러분 한 번 큰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요 움직임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잘 지켜서 장대 양봉 나온다면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선이 이렇게 또 이렇게 중요하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예요. 네. 여기를 횡보를 하는데 약하게 횡보. 여기서 이제 우리 명보 형님이 짧게 등장을 딱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 네. 여기 지키고 한번 장대 양봉 쏟은 다음에 약하게 횡보하면 한 번 더 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 지금 아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적어도 5,144달러까지는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 당연히 지금 가격대랑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를 잘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데를 잘 지켜주지 못한다면 아까 제가 그 비트코인 말씀드리면서 ABC 하락 파동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가 또 높은 하늘까지 아니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를 빨리 좀 제대로 그런 기왕 이런 뭐 볼린저 밴드 형님이나 여러 가지 세일러문 형님 나온 김에 네. 아예 그냥 여기를 좀 시원하게 좀 뚫어주고 여기 위를 안착하기를 바라야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요 구간만 잘 지켜주면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이더리움은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메타 상에서 차트 흐름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사실 이제 그 뉴스 메타 흐름은 제가 왜 오늘은 이제 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네. 뭐 알파 라인도 지금 되게 좀 다시 일직선으로 됐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차트가 다시 이 좀 하락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제가 이게 일봉 차트 보여드리면 이만큼 상승을 또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최대한
최소한 단기적 눌림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그쵸. 있겠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보신 말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면 이 키보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그 예상 스코어가 다시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알파 차트상에서도 이제 캔들상에서 지금 그 팔아라 매도 시그널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위에 보면은 그 메타 차트에서도 지금 이 분홍 색깔 핑크빛에 또 이제 그 음봉이 계속 연달아 나면서 여기를 뭐 단기적으로는 이게 물론 시간봉이니까 분명히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런 이제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최대한 그래도 빨리 우리가 여기를 이 구간을 좀 넘겨주기를 제가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구간만 잘 넘기고 안착해주면 이런 단기적인 그런 하락 시그널이 언제든 다시 또 그 좋은 이제 양호한 시그널로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더리움 차트 쪽으로만 이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까지 저희가 확인해봤고 주요 코인 중 마지막 코인 XRP 리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사실상 이번 주 주말에 상승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3% 상승, 토요일도 일요일도 상승하면서 좀 제가 잘 버텼다라는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리플 관련돼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네, 있나요? 좀 제도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지긴 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 SEC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고 CFTC라고 상품 쪽을 또 관리하는 곳이 있죠. 네. 이 CFTC 위원장의 지명자로 최근에 마이크 셀리그라는 분이 임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명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사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리플 론자이기도 아, 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 CFTC 위원장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리플은 제도권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호재를 받아갈 수 있는 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까지 SEC, 이 증권거래위원회랑 리플이 엄청난 법적 공방을 이어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공공연하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해서 리플 편을 들어줬던 게 바로 이 마이크 셀리그라는 분이셨습니다. 네. 도대체 리플이 뭐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제 이 논란을 놓고 몇 년 동안 싸웠을 때도 아예 대놓고 리플은 상품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셨었고 네. SEC가 최종적으로 리플한테 이야기했었던 벌금 같은 경우도 20억 달러 정도였는데 너무 비싸다, 너무 과한 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리플을 옹호하는 발언을 지난 몇 년간 쭉 해왔었던 인사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XRP가 이 선물로 상품으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ETF 승인이라던가 미국 안의 제도와의 가속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라는 분이 최종적으로 CFTC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된다면 리플 같은 경우는 아주 든든한 뒷배가 하나가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땡큐 마이클 셀리그네요. 마이크 셀리그.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리플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네. 이 이더리움과 좀 유사한 온체인 데이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집 떠났던 고래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리플이 10월 10일 기준으로 이 엄청난 청산이 일어났었던 그 당일 2.3달러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와 주면서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2.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일주일 정도 대비해서 한 6%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코인들에 대비해서 좀 반등폭이 아쉽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이 XRP 같은 경우는 월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마이너스 5%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아하. 사실상 하락세에 대한 조금 더 가능성이 커져 있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이 온체인 데이터상에서의 고래들의 매집량을 놓고 분석을 해봤을 때 지난 10월 동안 바이낸스에서 출금량이 하루에 4억 XRP가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100만 개나 XRP를 가지고 있는 대형 고래들 지갑에서는 출금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XRP 매집을 위해서 거래소에서 이 XRP를 사고 본인들의 개인 지갑으로 이체를 시키는 움직임들을 반복하면서 이 저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리플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이 강한 상승 모멘텀만 잘 형성이 된다면 리플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 될 수 있다는 건 같이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정말 긍정적인 이슈들, 고래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또 마이클 셀리그라고 CFTC 위원장으로도 올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포착이 되는데
댓글을 좀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왜냐면 이 한경 방송 중에서 시청자분이 계신데 애호망님께서 항상 애플 오늘이 막차입니다라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뭐라 하셨냐면 리플이 오늘 막차다 이런 말씀하셔서 리플에 대한 뭔가 이 기대감이 애호망님한테도 있으신 것 같은데. 최 기자. 네네네. 금요일에 리플이 이제 좀 전역해야 할 때가 됐다. 네네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네. 전망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양호한 거의 전제 조건이 제가 이제 그려놓은 항상 보여드리는 차트의 그 주황색 선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들어오느냐 아니냐, 아니면 그냥 나가리가 되느냐 요건데 네. 이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제 뭐 주황색 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들어왔습니다. 진입했고 이제 주말 동안 또 리플이 또 많은 상승세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실 뭐 리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코인들이 지금 주말 사이에 다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할 수 있고 또 네. 조정세가 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여러분 조정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그 이렇게 상승하는 그 플랫 파동 있잖아요. 플랫 네. 상승 패턴.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으면 여기 상승한 만큼의 한 대충 50%에서 60% 정도까지는 눌림이 올 수 있다. 살짝 조정. 네, 요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 항상 이제 인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좀 눌리더라도 절대 우리가 벌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한번 또 이제 우리 뭐 메타 차트 한번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 보실게요.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브리핑 해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핑크빛 이 선도 이탈을 좀 해버렸고, 그리고 뭐 앞서서 이제 이렇게 좀 매수세가 들어온 곳에서 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눌림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전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지금 차트 패턴이 형성되고 있어요. 네. 다시 과매수에서 지금 매도 형태로 이렇게 또 MACD 이런 지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알파 차트 상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항상 이제 이 노랭이 위에 캔들이 있어야 되나, 노랭이랑 지금 거의 뭐 뽀뽀를 하는지 이렇게 거의 이제 붙었어요. 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죠. 붙어가지고 이제 물론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게 쭉 뭐 몇 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전혀 우리가 또 떨 필요가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여기 또 키보스코어도 예상치가 원래 이 빨간 실제 가격보다 높아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아예 또 이렇게 또 아예 뭐 뽀뽀를 한 건지 아예 이게 딱 붙어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뭐 리플 또 끝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네. 자, 제가 항상 리플은 병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리플은 전역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쵸.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쭈아도 빨리 살피텐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리플 차트 저번 주에 또 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가격대로 여러분 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였나요? 네, 여기네요. 여기처럼 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3,350원대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네. 제가 전에 이렇게 막 할 때 여러분 막 벌벌 떨 때 제가 분명히 여기서 3,920원에서 저점이라고 여기서 이제 한 번 이렇게 위로 엘리어트 파동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게 엘리어트 파동 딱 1참하고 이제 먼저 뭐 실패했지만 지금 똑같아요. 지금 구간이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가 저점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게 1파일지 아니면 이게 더 갈지 모르는데 그래도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절단도 됐고. 네, 절단도 됐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요 파란색 선이 얼마냐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달러로 봤을 때 한 2.6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한 2.65달러, 안정적으로 2.7달러 여기만 이제 껑충 넘어져서 얘가 여기서 안착하면 여러분 그 다음은 이게 더 파동이 이번에는 1파다가 더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요 파란색 선 맞닿아 있는데 여러분 물론 이게 뭐 4시간 봉으로 뭐 1시간 봉으로 뭐 이게 주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1시간 봉 보면 이게 쭉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상승분에 대한 충분히 이 정도 조정이 올 수 있겠다. 네. 또 되려면 오더라도 이제 물론 계속 아직까지도 이왕 이 주황색 선이 지금 가격대로 한 2.55달러 되네요. 요 정도 위에를 계속 그래도 높은 하늘 여기를 또 지켜줄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이런 관점 여러분 아직까지 시나리오 유효하니까 잘 보셔야 되겠고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요 가상자산 그 알트코인 그 시가총액 합 왜 보여드렸냐면 네.
이 알트코인 중에 여러분 가장 이제 대장주가 당연히 여러분 이더리움이겠죠. 이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해외 그려드릴 건데 솔라나 있다고 했죠. 솔라나. 네. 솔라나 이제 해 있고. 네. 두 개의 그리고 태양. 근데 사실 사실 이 알트코인 영역에서 이 리플도 XRP도 되게 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 힘의 세력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플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 이 나머지 두 개는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가 있겠다.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상 지금 여러분 이 코인 시장의 그 흐름이 지금 기준이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좀 되게 좀 우세합니다.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좀 되게 좀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솔라나랑 이게 XRP가 좀 약간 대등한데 네. 이 둘 중에 지금 약간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 단순히 뭐 솔라나 리플을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솔라나 그리고 뭐 이더리움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이 세 가지 삼각구도라서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리플까지. 그래서 네. 우리 그 솔수현 뭐야, 기자가 이거 또 나왔어. 이제 계속 이제 솔 클렌지를 끼고 있는데 지금 요 차트를 여러분 이제 아니,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올 동안 그 이제 이더리움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반등했고 지금 여기서 지금 바닥을 맞는지 아니면 더 밑에서 바닥을 맞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갈지는 모르는데 자, 이 솔라나 그래서 지금 이 솔라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네. 무조건 지금 이 리플을 뭐 따로 뭐 이더리움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다 통틀어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보여드리는 자료들 여러분 항상 그 뭐 좀 반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그래도 이게 뭐 여기서 바닥을 맞을지 아니면은 그럼 네. 바닥을 맞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솔라나가 우세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나 또 리플의 힘이 또 빠질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 여러분 유의하시라고 오늘 또 이제 우리 솔수영 기자가 또 등장하셨네요. 아무튼 아니, 그렇고 네. 그렇고 그래서 지금 리플 차트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금 이 파란색 선을 빨리 2.56달러, 여기 2.65달러를 빨리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설령 여기 단기적으로 좀 주춤할 수 있고 또 다시 또 내려올 수 있겠으나 높은 한으로 이런 주황색 선을 이탈하지 않겠다. 현재 흐름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섣불리 여러분 뭐 숏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아까 댓글들 제가 가끔 봤는데 지금 숏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숏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차트가 좀 눌릴 때마다 지금은 분할로 이제 담는 게 유일하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알트 안에서 3대장이 유동성을 가지고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새 코인들 좀 같이 봐야 된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이제 출연을 해주시는 이수연 기자가 오늘 아까 솔라나 차트에 출연을 했는데 이 정도면 출연료를 최 기자님 거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가요? 아이고.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플 코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 분석은요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코인 레이더에서는 특이점이 보인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인레이더에서 첫 번째로 포착된 코인은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알려진 BNB입니다. BNB는 최근 바이낸스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현재 1.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사실 올해 2025년 업토버의 주인공은 BNB다라고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뭐 전통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달이긴 합니다만 이번 달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장이 월 초에 잠깐 반짝이고 그 뒤로는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BNB 코인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를 2번이나 10월 안에 경신을 해주면서 10월 초 대비해서도 월간 기준으로 6%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단연 1등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이고요. 뭐 밈코인 랠리라던가 이 BNB 체인 네트워크의 수혜 기대감과 함께 그리고 장펑자오 전 CEO가 다시 한번 사면됨과 함께 바이낸스로 돌아온다라는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이슈가 다른 국가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국가 이름을 저는 처음 발음을 해보는 것 같아요.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이 BNB 기반의 국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뭐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국가 단위에서 BNB가 채택이 됐다라는 건 상당히 메이저 기술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뭐 정부 결제라던가 공공 부분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현지 사법기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키르기스스탄과의 관계가 상당히 깊은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준다 정도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어쨌든 국가 결제 인프라 채택의 첫 사례로 이번에 키르기스스탄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BNB도 네트워크 측면에서 상당히 이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국가급 신뢰 자산으로 격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국가를 중심으로 또 추가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 BNB 이번 10월도 엄청난 상승을 홀로 보여줬었는데 아주 튼튼한 기술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쭉 상승해 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네, BNB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BNB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니까 거의 막 36%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빠진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 기자, BNB 차트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뭐 앞서 이제 쭈 기자가 이제 뭐 브리핑 하신 대로 이제 BNB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고공행진 하고 있고 또 신고가도 뭐 찍었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 BNB라는 게 원래 이제 그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완전히 뭐 이제 그 BNB 생태계라 해가지고 하나의 생태계 코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뭐 내용들이나 세계관으로만 봤을 때는 뭐 이제 쭉 고공행진 할 것으로 보이나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듯이 절대 없죠. 그래서 뭐 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차트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더 언제 들어가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뭐 이수메타 이제 메타 차트부터 보면 뭐 여기서도 단기적으로는 뭐 이게 이런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여전히 양호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만 보면 되게 좋네 할 수 있고 또 이제 알파 차트에서도 뭐 지금 이 노랭이 알파 라인은 이제 좀 비등비등한데 그에 반해 이제 캔들 간격이 너무 넓게 있고 여전히 또 여기서도 알파 차트상에서도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키보스코어에서도 이제 예상치가 이제 현재 가격보다 3주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되게 이격이 벌어져 있어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만 믿고 덜컥 들어갔다가 항상 또 아이쿠 당하는 게 이제 바이낸스 이제 계열이 묻은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BNB 코인 자체 차트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자, BNB 코인의 도미넌스. 왜냐면 이 코인 자체도 이제 시장을 BNB 생태계를 의미한 거기 때문에 이 코인 차트는 이제 BNB 코인 자체 차트보다는 이 BNB 도미넌스 여러분 트레이딩비에 BNB.D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 보시는 게 되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차트 오늘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보면 뭐 사람마다 이렇게 올랐으니까 더 상승할 수 있는 거냐 하는데 지금 높은 확률로 이렇게 제가 또 선을 그어놨죠. 높은 확률로 이렇게 지금 BNB 도미넌스니까 여러분 가격으로 들으면 안 되고 이제 이 퍼센테이지로 들으셔야 되는데 대략 5.1%, 5% 남짓해서 또 언제든지 이렇게 저항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여러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여러분 지금 CCI 지표상 이렇게 그 하락 다이버전스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성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빠졌고요. 빠졌는데 여기서 언제 확실히 그 지지를 하고 있는지 지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BNB랑 이 비트코인 비교하는 차트인데 여기서 또 극명하게 나타나요. 왜? 뭐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그래서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현재 CCI 지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꼬꾸라질 수 있겠다. 꼬꾸라지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한번 바닥 다시는 거 확인하고 여러분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현재 좀 이게 좀 조정이나 이제 눌림목을 좀 더 가능성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인지하시면서 이 BNB 코인 뭐 이게 대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BNB 살펴봤고요. 두 번째 소개할 코인은 에이다입니다. 에이다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1을 또 대표하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레이어 1 안에서도 조금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생태계에서 우려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가격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올해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번 10월에 있었던 청산 사태가 에이다에게는 큰 직격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뭐 임박하고 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TVL이라던가 덱스, 타일종합 거래소의 거래량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안에서도 에이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0.01%밖에 되지 않는 등 메인넷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동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뭐 신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약세가 좀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어서 기술 혁신 모멘텀 대비된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좀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에이다는 10월 업토버임에도 불구하고 13% 정도, 네, 한 달에 2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네. 에이다 지금 시간상 짧게 네네네. 단기적인 차트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에이다 일단 뭐 메타 차트나 제가 또 이제 알파 차트 쭉 보니까 네. 단기적인 흐름은 우리 쭈아나 쭈 기자가 이제 브리핑한 것처럼 네. 뭐 흐름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스코어도 지금 주춤세 있고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딱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차트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에이다 1달러 에이다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이런 1,061원 요 가격대를 좀 시원하게 좀 여기를 뚫어주고 안착하면 추가적으로 이때부터는 파란색 선 힘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1,000원 위를 뚫어서 안착해주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1달러까지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데가 이게 다 이제 그 중요한 저항선인데 저항선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1차 조건이 바로 이 1,061원, 1,044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뭐 바로 더 에이다가 빠질 거냐 그렇게 보이진 않고 빠지더라도 이게 흐지부지하게 하는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저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빨리 안착해주고 도전해 줘야 되는 구간이 바로 이 1,061원 가격대다. 그러면 여기를 안착해주면은 추가적으로 쭉 한번 이제 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정은 앞서 우리가 브리핑한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쭉쭉쭉 받쳐주고 가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에이다만 보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면서 거국적으로 차트를 보는 우리 코마오 웰컴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은주 기자, 최준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